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유럽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343유로까지 뛰었었는데요.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은 두 자릿수로 올랐고 에너지 기업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럽 에너지 대란의 원인 제공자인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의결하자 이것은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공격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앞서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원유를 판매하지 않았듯이 천연가스 상한제에 동의한 국가에는 천연가스를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유럽에서 사용 중인 천연가스 중 약 40%를 차지했던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유럽 국가들의 LNG 쟁탈전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LNG를 해상으로 운송받는 LNG 터미널 건설 또는 확장에 나섰고, 독일은 북해연안 비렐름스 하펜에서 첫 LNG 터미널 준공식을 열었을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발 에너지 대란은 전 세계에 LNG 쟁탈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유럽의 에너지 대란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독일의 대형 에너지 기업 유니퍼가 파산 위기에 몰릴 정도로 타격을 입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니퍼는 올해 1월에서 9월 400억 유로, 약 54조 8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독일 기업 역사상 최악의 손실이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에너지 기업 유니퍼를 국유화시키는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이렇게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갈등의 근원인 러시아는 오히려 전쟁을 확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유럽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년 만에 벨라루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보고 서방 언론들은 푸틴이 곧 중대 발표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벨라루스의 참전 등 전쟁을 확전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벨라루스는 국경 일부를 러시아에 내줄 정도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전투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펼치면서 확전 가능성을 과시했습니다. 만일 벨라루스가 참전한다면 벨라루스 인접국인 라트비아,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으로 전운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유럽은 확전 상황을 우려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 에너지 대란으로 입은 손실은 1302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에너지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시동을 건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2026년까지 에너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진짜 문제는 내년 겨울인데요. 이번 겨울은 비축해놓은 가스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내년 겨울까지 러시아 입장이 이어진다면 유럽은 정말로 가스 없이 겨울을 버텨내야 합니다. 미국과 카타르의 추가 생산 능력이 확보되는 2026년까지는 LNG 물량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내년 겨울은 정말 커다란 위기가 될 전망인데요. 더구나 유럽의 재정 여력이 현재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가격 급등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말까지 약 97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너지 위기는 심각해졌으며 결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의 재정 여력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는데요. 하지만 푸틴은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전쟁 분위기 전환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러시아 연방 추바시 공화국 체복사리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얀바크티노 마을을 지나는 우렌고이, 포마리, 우주고로드 가스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가는 수출용 가스관으로 이 속보가 타전되자 유럽 각국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스관은 총 길이 4,451km로 러시아 천연가스의 우크라이나 경유 유럽 공급 노선의 대표 라인인 수드자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입니다. 여기에서 공급되는 가스는 대부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및 기타 동유럽 국가로 수출되는데요. 이런 가스관에서 사고가 났으니 탄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국 천연가스의 수입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던 독일조차 탈러시아를 위한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몸부림쳤고, 그리고 이런 유럽 에너지난의 구원투수로 한국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삼성전자가 만든 친환경 고효율 히트펌프입니다.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EHS는 지금 에너지난을 맞은 유럽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와 친환경 에너지를 찾는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삼성 EHS가 기존 보일러의 대체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삼성전자의 EHS 매출은
유럽 시장에서만 118% 성장했고 특히 매출이 독일에서는 30배, 프랑스에서는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포착한 삼성전자는 곧바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EHS 모노, HT 콰이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4단계 저소음 모드를 탑재했으며 고효율 냉매 분사 방식인 터보 플래시 인젝션 기술이 적용돼 날씨가 추운 날에도 안정적인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 EHS와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하면 넷제로 홈 구현도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난방과 온수를 이용하고 잉여 전력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해도 필요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목표한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가전기기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AI 절약 모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으로 고통받은 유럽인들이 겨울을 나는데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LG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유럽에서 친환경 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추진 중인 발전소는 폐목재로 산업용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내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소각되고 매립되는 폐목재를 우드칩 형태로 만들어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인데요. 폐목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도 바이오매스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LG화학은 폐목재를 사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립되면 연간 40만 톤 규모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 2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또한 전력난이 자신들의 약점이 되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유럽은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렸고 원전의 경쟁력이 있는 한국은 다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는 한국전력공사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논의 중인데요. 한전은 튀르키예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정부 간 협정, 즉 IGA를 맺게 됐는데 IGA 체결에 성공하면 한국은 튀르키예 원전 수주를 위한 구보 능선을 넘은 것입니다. 튀르키예 원전 사업은 1400메가와트 규모의 한국형 원전 4기로 사업 규모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2배가량인 약 40조 원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현재 16%인 원전 비율을 25%까지 늘리기로 하고 신규 원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데요. 현대건설은 미국의 원자로 건설기업 홀텍과 손잡고 체코에 이어 영국에서도 소형 원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과 홀텍 인터내셔널은 체코 원전 시장에서의 협업에 이어 영국 인프라 기업 발퍼어비티와 영국 내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내년에 홀텍이 영국에서 소형 원전 모델인 SMR160의 설계 인가 절차에 돌입하고 승인을 얻으면 2028년 건설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기후, 온도, 습도 등 현지 자연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SMR160 설치에 필요한 세부 설계에 참여하고 설계가 끝나면 SMR160의 표준 모델은 홀텍이 소유한 오이스터 크릭 원전 해체 부지에 최초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홀텍의 SMR160 모델은 160메가와트급 경수로형 소형 원자로로 사막, 극지 등 지역, 환경적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원자로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안전성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를 시뮬레이션으로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전력난에 허덕이던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SMR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국인들의 능력이 유럽에서 새로운 잭팟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